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를 청취자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요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지층 분열에 따른 후유증만 지금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송원석입니다. 네,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국민의힘 합동연설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전환기 씨 때문에 지금 아수라장이 됐고 어제도 전환기 씨 출입이 금지됐는데도 또 지지층들끼리 충돌을 했나 봐요. 현장에 계셨죠? 네. 예. 근데 뭐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전당대회 합동 연설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네. 걱정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부 의견 차이가 있고 해프닝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예. 만약에 그 서로 간에 그 견해 차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예. 과연 민주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네.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정당 내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합동 연설회 때 보니까 뭐 배신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극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경청하지 않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당에 극우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우리 당 일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좀 표현이 좀 과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배타적으로 다른 당이나 다른 민족이나 이런 데 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폭력 행사를 우리 당에서 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극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부 우리 당을 폄훼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그쪽에 가까운 분들의 좀 프레임이 좀 들어있는 시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번 전당대회가 다소의 뭐 해프닝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걸 다 아우르고 가면서 통합과 화합 그리고 혁신하는 승리하는 정당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윤어게인 그러니까 전환기 씨 같은 경우에도 주장하고 있는데 함께해야 한다는 주장과 단절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모든 부분이 사실상 지난 우리가 두 번의 대선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미 우리 당원들이 이미 알고 있죠. 우리 생각을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하고 유사하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손을 잡아야지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 이번에 이재명 그 대통령이 될 때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당에 몸담았던 분들도 사실은 그 같이 손을 잡고 간 경우가 있고 또 왼쪽에 가까운 분들은 전부 다 손을 잡고 갔지 않습니까? 결국에 큰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다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은 이미 보편타당한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서로가 이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전당대회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각자의 생각에 좀 깊숙이 들어가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건강한 정당이 될 수 있다. 또 건강하게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그런 방증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도층 확장이 아니라 지지층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지나친 우려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를 들자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밖에서 얘기할 때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그 속된 말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목소리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하기보다는 전제주의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당은 아직까지도 다양한 목소리가 살아있고 그런 목소리가 서로 간에 내가 혹시나 뭐 이런 뭐 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없이 다들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민주주의 정당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되든 또 어떤 분이 최고위원이 되든 간에 우리 모두를 통합하고 화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승리 최종적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정당이 돼야 되고 내년에 지방선거를 이겨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쪽으로 목소리를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 중간에서 또 그런 역할을 제가 충분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 합동 연설회 때 전환길 씨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환길 씨가 생각하는 정치 철학이나 정치 비전이 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든 어떤 행동을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라고 하는 우리 정당에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행사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는 그것은 지탄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했고 또 그 대구시당에서인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 방해다 해서 또 예. 징계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앙윤리위에 이 문제를 이제 처리하도록 뭐 제가 보내놓은 거죠. 그래요. 예. 14일 날 이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중앙윤리위가 예. 언제 회의를 하고 어떻게 그 결론을 내릴지는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이 제명까지 될 사안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윤리위에서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그 예. 부분에 대해서 날짜라든지 그다음에 그 징계 수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윤리위에 모여 있는 윤리위원장과 위원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아마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뭐 원내대표든 아니면 비대위원장이든 어떤 입장에서든 간에 예. 제가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러면 좋겠다 저게 좋겠다라고 그래요? 얘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여의도 연구원직을 내려놨네요. 사퇴했네요. 윤희숙 예. 위원장. 예. 윤희숙 위원장이 그 부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예. 아마도 지금 그런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당 대표가 새로 뽑히고 나면 예. 전당대회 이후에는 예. 당직은 뭐 대부분 다 새로 임명을 하게 되니까 예. 전당대회 앞서서 한 뭐 열흘 좀 남았나요 지금? 예. 열흘 먼저 물러난 것 같습니까? 예, 물러난 정도가 아닐까. 예. 정확하게 그 그래요. 취지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셨군요. 이게 어제 어떻게 전해졌냐면 윤호개인 세력을 당으로부터 좀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윤어게인 세력으로부터 당을 지켜야 한다라면서 이제 직을 내려놓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혁신 후보들을 지지한다라고 했고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묻고요. 사면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사면 복권이 단행됐잖아요. 네. 여권에서는 검찰 독재에 대한 피해를 회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면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 말이 있어요. 그걸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한가? 예. 유무죄 판단, 형 집행 여부도 그냥 대통령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 예. 이런 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 제도가 있는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조국이나 윤미향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아마 그 몇 달 되지도 않았죠. 형기의 반도 아직 채우지 않은 상태인데 이걸 바로 사면을 시켜줬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다. 특히 최강욱 의원까지도 보니까 이번에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입시 비리 때 그 조국이 아들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인턴 확인서를 다 써줬던 사람 아닙니까? 그 입시 비리 어떻게 보면 공범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 날 이렇게 사면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순국 선열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미향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은 더 심하죠. 거기는 파렴치범 아닙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후원금을 횡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횡령했는데 그거를 또 본인은 전혀 반성이나 사과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그 횡령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반환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8.15에 광복절 특사로 이렇게 내보낸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윤미향 전 의원이 뭐라 그랬더라?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든가 뭐 이런 망언을 또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거는 전형적인 파렴치범에 대해서 사면권을 남용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인 퇴행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정차민, 홍문전,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이 됐는데 그 송우석 비대위원장께서 직접 문자를 보내
하셨던 내용이 이제 포착이 됐잖아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벌써 또 사과를 했고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만 그 부분 우리 당에서 공식적인 자료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걸 했던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예. 즉각 그걸 철회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성호 법무장관이 왔을 때도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철회한다. 예. 정치인 사면은 우리 당은 반대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부적절했다는 부분은 이미 사과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한 2번 사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시 예. 한번 사과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특사 관련해서 그 강훈식 비서실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요. 이렇게 표현이 됐던데요. 복권 요청 추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그 전에도 보냈다는 뜻이잖아요. 추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낸 건 맞아요. 그 전에도. 그 부분에 아니 그 처음 보내는 거고요. 아, 처음 보내는 거예요?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 구두로 이야기하신 적이 있군요. 앞에 예. 세 분이 있었고 예. 그러고 난 뒤에 한 분이 추가된 거죠. 아, 예. 그렇게 해서 추가가 됐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사진이 나오니까 추가됐으니까 앞에 한 뭐 몇백 명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매도성 발언을 그런 건 하는 것 아니다. 같습니다. 전혀 예.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예요라고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처음에 이 사면 관련해서 야당과 논의가 언제 시작된 거예요? 며칠쯤이에요?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8월 4일 문자거든요. 예. 그런데 8월 4일 문자인 그 것을 봤을 전날인가 때 뭐 전전날인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래요? 예. 예, 그 했던 거고 뭐 이게 다예요 했으니까 그게 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네, 과거에도 이 특사 때 여야가 서로 이 특사 명단 조율할 때 어떤 과정을 보통 거쳤습니까? 제가 3년 전인가 원내 수석 그 부대표를 할 때도 예. 그때 우리가 이제 집권 첫 해 여당이 되었을 때도 야당 이야기를 듣고 예. 필요한 사면 대상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상의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래요. 해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늘 그렇게 해왔고 우리도 야당일 때 했고 왜냐하면 8.15 때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는 날이거든요. 대한민국이 광복되는 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짜해서 많은 분들을 그때 특사에 포함을 시키고 하는 그런 관례적으로 해왔던 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동일한 차원에서 했는데 네.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런 상황이 생겨서 예. 송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조국이나 윤미향 뭐 최강욱 이런 사람들을 사면시킨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예. 결국은 오만과 독선이라고 하는 그 느낌을 주게 되고 예. 거기다 정청래 당대표 얘기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생각해 보니까 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예.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